남편이 떠난 뒤 박정숙은 한동안 불을 켜지 못했다. 불을 켜는 순간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기 때문이다.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남편이 아직 퇴근 전인 것 같았다. 여보, 오늘 왜 이렇게 늦어? 혼잣말을 하다 스스로 놀라 입을 막았다.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이 나왔다. 평생 둘이 살았다. 젊을 때는 싸우기도 했고 말없이 밥만 먹던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늘 같은 공간에 있었다.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.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다.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. 장례식이 끝난 뒤 딸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. 엄마, 자주 올게. 하지만 그 자주는 생각보다 길었다.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. 정숙은 딸이 돌아간 뒤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. 조심히 가. 문을 닫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.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, 시계 초침 소리. 그게 전부였다. 그녀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느꼈다.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남은 사람.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던 날이었다. 양복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 하나가 나왔다. 정숙 생활비 통장 부족하면 여기서.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. 당신 끝까지 나 걱정했구나.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.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.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들이 사실은 보호였다는 것도.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.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.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.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. 누군가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.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. 정숙은 그 손을 잡았다.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. 아침에 잘 잤어요?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.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.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. 정숙은 묻지 않았다. 다시 혼자가 될까봐. 그 남자가 떠난 날 정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.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다. 며칠 뒤 경매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. 이미 마음이 다 말라버린 뒤였다. 작은 빌라로 이사한 첫날 밤 정숙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. 천장이 낮았다.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.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. 여보, 나 여기야.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다.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사장이 말했다. 그렇게 쉬면 안 돼요.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났다.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었다.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. 첫 월급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. 나도 벌었어, 당신처럼.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. 그리움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인지 지금도 밤이 되면 외롭다.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. 외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. 정숙은 가끔 혼잣말을 한다. 여보, 나 잘 살고 있지? 대답은 없지만 이제는 괜찮다. 혼자서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.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.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이 곁에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. 누군가에게 기대서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 서느냐. 박정숙 씨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
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돈도, 집도, 사람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외롭다고 느끼고 계신가요? 괜찮습니다.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.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. 다만 그 외로움 때문에 자신까지 잃어버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.